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윤석열 후보께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패스하고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관 이 업계도 고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얼마 전에 법원의 그 방역 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오늘 일부 방역 패스 적용이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실내 체육관은 거기서 제외가 됐고 또 거리두기 이런 건 뭐 종전하고 똑같이 지금 돼 있어서 실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합리적인 그 방역 대책과 거리두기는 실제 해보니까 뭐 전문가는 그 방역 전문가는 아니어도 다른데 비교해서 실내 체육관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좀 여러분들의 제언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활동 제한 이런 거를 경제 활동에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은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제한 뭐 또 식당이나 이 헬스클럽을 출입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또 그걸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제한하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냥 마는 거고 그래서 아니 이러이러한 거는 좀 풀어야지 아니 시간 제한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 뭐 9시 전에는 활발하게 안 움직이다가 9시 넘어가면 이게 뭐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냐 그러면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9시로 끊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이 활동을 좀 제한을 하면 그래도 코로나가 나아진다. 이게 되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얘기예요. 그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또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말씀씩 하셔. 그런데 그걸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피눈물이 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막연한 이럴 가능성이 좀 코로나 확산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이런 영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헤파 필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한 9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정부가 지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하지만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제한을 하면 그 제한에 따르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이거를 하면은 제한을 우리가 안 걸겠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가 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인 예산 집행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지금 뭐 다른 데 돈을 막 쓰고 있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야 돼요. 줄여서 자기 영업활동을 거의 막 70% 80%씩 제한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최우선이지.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연간 예산이 이제 400조, 375조 정도에서 내년 예산이 이제 6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200조가 넘어갔고 매년 50조씩 그 돈 쓰는 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이전으로 가려면 만약 간다 그러면 200조의 예산이 지금 이제 있는 건데, 물론 거기서도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재정 지출 전반을 살펴가지고 불효불급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줄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이게 비대면으로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비상사태고 공황이 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IMF 같은 뭐 이런 일종의 그 신용공황 상태가 그런 사태가 딱 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느끼지만, 이 코로나는 일부 국민들한테는 이게 경제 공황이에요. 이게 또 일부한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부는 그 비상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비상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막연한 논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 그 환기를 이런 실내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지 뭐 독서실이라든지 뭐 영화관 뭐 이런 데도 일단 실내 환기를 정화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가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하나 인프라로 다 갖춘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도로를 까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SOC죠. 그렇게 해서 해놓고 시간 제한은 가급적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데에는 이 거리두기도 한 2배 정도 좀 늘리고, 아니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도 실내 공기가 제대로 저게 되면은 좀 거리두기도 좀 완화시키고,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데는 대화가 필요 없는 그런 거는 그냥 종전같이 놔두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데는 좀 뭐 한 70% 정도 기존에 그런 정도로 해서 고밀집만 되지 않게끔 유지를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제한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국가의 어떤 하나의 SOC 인프라처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최우선을 좀 두고, 그리고 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나 감염병 전문가 중에서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명확하게 대실 분이 있으면은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아주 과학적인 논쟁을 좀 벌이는 걸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 네 마지막 하나 5 오케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네네. 코로나 오고 나서 3보 정도 하다가 아 네. 정치를 시작하고는 이제 전혀 운동을 못했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 와서 하체 운동도 하고 네. 또 트레드밀도 걷고 네네. 또 뭐 벤치프레스도 좀 하니까 네. 땀도 좀 나고 아, 기분이 네. 아주 상큼해지는 것 같습니다.